자, 이제 마부사키 콘텐츠를 다양화하기로 해서 블로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유튜브를 하기 전에 블로그를 하고 있었고요. 달빛 태우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실명 쓰고 있습니다. 방문자 수는 토탈 370만 명 정도 되고요. 5년째 최적화 블로그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 들어가기 전에 짧게 현재 블로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년 전에는 공식 파워블로그가 최강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최적화 블로그라고 해서 모든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이 되는 블로그를 만들어내는 40일 공식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부터 공지도 없이 잠수한 패치로 C랭크가 도입이 되었죠. 그 이후로 파워블로그가 사라지고 최적화 블로그, 그리고 C랭크 블로그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 신규 블로그가 힘을 못 쓰니까 사람들이 블로그를 새로 시작하기에 허들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블로그에서 정보들을 계속 올려야 되니까 최근에는 신규 블로그들에게 가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글 개수도 많고 방문자 수도 많은 기존의 블로그를 절대 못 이겼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신규 블로그와 기존 블로그가 같은 키워드를 놓고 경쟁을 해서 포스팅을 했을 때 놀랍게도 신규 블로그가 더 위에 올라가는 상황이 꽤 자주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이버는 좋은 정보를 계속 발행하는 블로그를 우대하겠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하실 때 좀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블로그 그 자체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최적화 블로그여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상품을 하나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페이스북 광고 같은 휘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산을 키운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할 때 블로그 키우시는 거를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고, 특히 오늘 영상에 나온 대로 하시면은 일 방문자 수 100명 정도는 한 달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글 개수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실 텐데요. 당연히 매일 올리시면 좋지만 일주일에 한 2-3개씩만 올리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케팅 도구로서 쓰는 방법은 제가 앞으로 추후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늘은 딱 3가지만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성 키워드를 수집하세요. 블로그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마인드는 정보 전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글은 이제부터 쓸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키워드는 크게 보면 쇼핑 키워드와 정보 키워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쇼핑 키워드는 사람들이 구매하려고 검색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스마트 스토어로 따지면 상품명에 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뒷고기, 냉동 와플, 다용도 선반 이런 것들이죠. 정보 키워드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검색하는 키워드예요. 뒷고기 뜻, 선반 만들기, PC 조립하기 이런 것들이죠. 이런 정보성 키워드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보세요. 두 번째, 검색량이 낮은 키워드부터 포스팅을 하세요. 키워드에는 메인 키워드가 있고 세부 키워드가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문제는 신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를 제목에 쓰시면은 포스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출 그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되는데요. 검색량이 낮더라도 일단 내 글이 어딘가에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 낮다는 건 어느 정도입니까? 처음이시면 모바일 기준으로 월 검색량 1000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월 검색량 500 정도의 키워드를 잡고 글을 써서 그 글이 상위에 노출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상위에 노출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500보다는 높은 키워드로 한 번 더 포스팅을 해보세요. 월 검색량 800도 좋고 1000도 좋습니다. 그렇게 상위 노출되는 글들을 쌓아가시면서 점점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를 잡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체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면 네이버는 그 글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따지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럼 네이버는 어떻게 그 글이 좋은지를 따질 수 있을까요? 사진이나 글이나 키워드 같은 거는 내용, 충실도의 역할이니까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고 결국 방문자가 내 블로그에 와서 머무르는 시간, 그리고 개별적으로 포스팅을 보는 시간, 즉 체류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블로그에서는 공식적인 용어로는 평균 사용 시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예전에부터 블로그를 해와가지고 그냥 사람들끼리 체류 시간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체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글이 광고 글이라면 실제 방문자는 빠르게 이탈할 것이다. 반대로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 글이라면 방문자는 오랫동안 그 글을 볼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고 관심이 없는 내 일상글은 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글을 쓰더라도 정보성 글로 바꿀 수 있는 약간의 기술이 필요해요. 이런 세부적인 꿀팁들은 앞으로 하나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채널들 중에서 블로그가 소비자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 맞습니다. 사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인스타보다는 블로그가 아직까지는 더 쉽게 운영을 할 수 있으면서 마케팅적인 효과도 더 큰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